오늘은 배당률 8%가 넘는 RS캐피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BDC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BDC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줄임말인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투자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금을 모아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BDC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그걸 나눠주는 거는 리츠라고 하잖아요. 리츠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BDC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산 70% 이상을 미국 소규모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리츠처럼 이익의 90% 이상을 꼭 주주들에게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분배를 하지 않게 되면 큰 규모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츠와 마찬가지로 BDC 역시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S캐피탈은 미국에서 가장 큰 BDC 업체이고요.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을 할 때는 그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투자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매년 1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BDC 중에서 RS캐피탈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역시 이 BDC 기업에 해당됩니다. 두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주가 역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흰색이 RS캐피탈이고 빨간색이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인데 거의 하락과 상승이 경향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RS캐피탈이 2024년 이전까지만 해도 꽤 좋았다가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둘의 차이가 좀 벌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방향성 자체는 같은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기 좋은 종목인지를 비교하려면 메인스트리트 캐피탈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배당금은 메인스트리트 캐피탈보다 RS캐피탈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DC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난 거를 90% 이상 다 분배를 하기 때문에 막 고성장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역시 어느 정도 제한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대비 분명히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밑도는데 배당금 재투자까지 고려한 토탈 리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S&P 500보다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RS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5년 기준입니다. 만약 RS캐피탈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높은 배당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텐데요. 근데 높은 배당을 지급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앞으로 배당 성장을 꾸준히 해나가느냐는 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배당 성장을 10%대 크게 한 적도 있지만 배당 성장이 낮았던 때도 많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나 동결한 때도 꽤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당 히스토리를 보셔야 되는데요. RS 같은 경우에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죠. 작년에 분기 배당으로 한 주당 0.48달러를 지급했는데 2023년에도 똑같이 0.48달러를 지급했어요. 그 이전에는 0.43달러, 0.42달러를 지급하다가 4분기에 배당금을 올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기 배당의 경우에는 조금씩이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런 게 어떨 때는 2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주지 않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BDC의 경우에 이익을 난 거에 90%를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배당금을 딱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스페셜이라고 적혀있는 특별 배당을 지급하게 돼요. 이거는 메인스트리트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변동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BDC는 채권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채권도 만기가 있고 지분 투자의 경우에도 나중에 상장하게 되거나 다른 기업에게 팔리게 되면은 엑시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얻는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익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는 배당 역시 변동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평균 토탈 리턴으로 보자면은 메인이 17%, RS가 12%대의 토탈 리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과 RS의 차이가 뭐냐면은 RS의 경우에는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다른데 RS는 기술이나 헬스케어, 에너지 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소비재, 서비스업 같은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정량화된 건 아니지만 RS가 메인스트리트보다 레버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RS나 메인이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2008년에 RS가 77% 하락했었습니다. 당시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한 30-40%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났죠. 이건 취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얼마나 금리나 경제 상황에 취약한 종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폭락 때는 둘이 비슷하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두 종목은 크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이 좋으신 분들은 RS캐피탈을 선택을 하시고요. 월 배당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